안녕하세요. 인터넷 마케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강 인터넷 소비자 행동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소비자 고객 발전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터넷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세 번째가 인터넷 구전 마케팅, 이렇게 챕터 3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소비자 행동의 이해는 마케팅에서 전통적으로 주어지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자, 고객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서 약 25분에 걸쳐서 강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 소비자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구전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 고객의 변화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을성이 없어진 고객, 두 번째는 디지털 경제에서 여성의 파워가 증대되었다, 세 번째는 역시장의 형성, 네 번째는 프로슈머의 등장,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특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참을성이 없어진 고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실제 세계에서는 기업이 고객을 기만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고객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받는 소비자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을 가지고 그냥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인터넷 마케팅의 환경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럼 어떤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발굴하고 그 찾아낸 정보를 가지고 기업과 역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기업이 고객을 기만하는 현상이라는 것은 organizational cheating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고객은 어떤 제품의 원가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기업들이 담합을 하게 되면 고객 스스로가 느끼는 가치 이상의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반독점법이라든지 담합에 대한, 카르텔에 대한 징벌적 규제들이 있는 것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규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열어가는 신경제, 뉴 웨이브 시대에 있어서는 고객이 힘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신경제에서의 고객이 힘을 갖는 네티즌의 특성은 어떤 건지 또 살펴볼까요? 한 6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공동체 지향성. 이렇게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리고 정보를 지향한다,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조금 조급하다, 급하다, 그리고 새로움을 추구한다, 솔직하다. 이렇게 6가지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동체 지향적 한번 살펴볼까요? 전통적인 소비자, 다시 말해서 인터넷 시대 이전 혹은 인터넷과 무관한 마케팅 환경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동체 지향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만약 이 사람들이 심지어 속았다, 또는 불만이다, 또는 무언가 하여튼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SNS 서비스나 해당 사이트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럴 때 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금방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고, 이들은 대체로 한 방향 한 목소리를 내면서 기업을 압박하게 되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마케팅에 있어서는 이 공동체 지향적인 소비자들의 그런 성향, 그런 행태적 지향성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빨리 퇴출을 당하고, 또 긍정적이고 정직하게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오래가는
그런 순작용을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보 지향성, 정보. 자, 인포메이션이죠. 정보는 예를 들면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을 쉽게 만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시계, 복잡한 차량 또는 복잡한 건축물이나 이거는 좀 범위가 넓긴 한데요. 그런 전문적인 기계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쉽게 만나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다품종 소량의 소품종 다량의 제품과는 다르게 소품종이고 또는 여러 가지 그 개별적인 특성들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것을 소비자들이 쉽게 정보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환경 속에서는 어떤가? 수많은 정보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찾아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지향성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상호작용성, 인터랙티비티, 상호작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객들 간의 상호작용, 고객들과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무언가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내고 또 결과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런 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고객의 변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특성은 조급성인데요. 조급성이란 한마디로 당장, 지금, 즉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소비자들은 댓글에 이런 게 많이 달리죠. 어떤 제품에 대해서 후기를 달아달라 이렇게 했을 때 소비자들이 이 제품이 좋아요, 성능은 뭐가 뛰어납니다, 색상이나 어떤 디자인이 우수합니다, 이런 거 못지않게 많이 달리는 댓글이 뭡니까? 그렇죠. 배송이 빨라요. 이게 바로 인터넷, 디지털 시대의 고객의 특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현상입니다. 배송이 빨라요. 그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갑자기 내일 뭐가 필요한 게 생각나서 또는 오늘 갑자기 뭔가를 손에 쥐고 싶어서 그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그게 내일 당장 나한테 배송이 되어 온다. 그러면 그 빠른 배송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특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디지털 시대의 고객들은 조급성, 빨리, 즉시,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배송, 총알 배송 이런 것들이 인터넷 기업, 디지털 기업들의 주된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새로움을 추구한다. 무언가 신선한 것을 자꾸 요구한다. 그리고 솔직성. 이것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심리학자 애덤 조인슨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탈억제, inhibition, 억제에서 벗어난다. 왜? 다소 익명성의 공간이고 내가 면대면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 불편한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의 느끼는 부담감을 다소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는 적나라한 얘기를 즉각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했을 때 여러 가지 그 댓글상에 인터넷상에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은 뭐냐면 솔직성이다. 속에 있는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탈억제 성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 국내 인터넷 쇼핑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 쭉 어떤 그래픽으로 펼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말로만 설명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2015년, 16년경에 조사한 결과예요. 대한민국 연령별 인터넷 쇼핑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연령대가 어디냐면 20대입니다. 20대가 80%, 90%, 82%, 90%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30대 그 다음인데 78%, 84%, 15년, 16년도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어디냐면 40대인데 57%, 63%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50대 가기 전에 10대, 여기서 말하는 10대는 11살을 제외한 12세부터 19세까지 35%, 48%인데 이게 아마 비중이 많이 더 늘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나서 50대는 29%, 31%, 그리고 60대에 12%, 70대 이상은 4%대로 떨어집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53%, 57%이고 남성이 50%, 54%, 여성이 57%, 60%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우월하고, 그리고 연령대로 봤을 때는 20대가 가장 활발하고, 그 다음 30대 근소하게 활발하고, 40대는 조금 뒤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높은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 쇼핑 이용 빈도를 한번 보면은요, 월 평균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 온라인 쇼핑, 인터넷 쇼핑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월 평균 2.3회 사용하더라. 이 중에서 3회 이상은 24%, 2회 이상 3회 미만은 18%, 1회 이상은 23%에서 1회 미만의 33%보다는 2회 이상, 그러니까 1회 이상이죠. 1회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은 66.7%, 즉 3분의 2 정도는 한 달에 1회 이상은 구매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구매 빈도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는 월평균 2.3회이고요. 행태 가진 사람들의 구성을 봤을 때는 3분의 2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월평균 인터넷 쇼핑 지출액은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같은 기간에 조사한 것인데 월평균 지출액은 86,865원으로 나타났고요. 20만 원 이상을 소비한다는 사람들도 12.6%, 8만 원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은 3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8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데 이들이 평균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구매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 3분의 1의 소비자들을 잡는 것을 기업은 주된 마케팅 전략으로, 마케팅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인터넷 쇼핑 결제 방법은요, 신용카드가 74%로 가장 많고 무통장 입금은 39%,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는 25%, 휴대폰 소액 결제가 25%, 간편 결제 21%, 마일리지 포인트가 9.6,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6%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구매 품목을 쓰고 있느냐? 자,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자, 봅시다.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무려 77%. 자, 이건 복수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100% 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쓰고 있느냐 봐서 그들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를 살펴본 거예요. 자, 다시 77%가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액세서리 등을 구매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45.6%가 영화, 문화, 공연. 자, 공연을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뭐 할인을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공연 문화가 점차 모바일 또는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서, 신문, 잡지 등은 43%. 그 다음 4위를 이어가는 것이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이 37%. 생활이나 주방용품은 34%, 식재료나 음식도 27%로 많았고요. 이와 비슷한 게 여행상품. 자, 여행상품이 뭐냐면 패키지로 구매한다. 여행 패키지. 그 다음에 숙소, 교통, 항공권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렌터카까지.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식재료와 음식만큼이나 구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22.8%가 교환권, 카페나 편의점 상품권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22.6%가 유료 콘텐츠, 웹툰이나 유료 앱이나 통화 연결음 같은 것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음악은 그 바로 뒤를 따라옵니다. 20.4%. 그리고 19.8%가 영화, 동영상, 이미지. 제가 지난 시간에 OTT 서비스를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이 넷플릭스죠.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는 개별로 동영상을 구매해서 영화나 여러 가지 시청,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기능식품은 17.1%,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10%,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이 9.7%, 가전이나 전자제품이 8.9, 유아동용이 8.4, 금융상품이 5.1, 교육이 4.7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락한다면 우리가 조별 활동을 할 때 어떤 특정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보겠다. 인터넷 마케팅 활동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좀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요. 이것을 할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의류나 신발, 스포츠용품이 77, 1위, 영화나 문화공연, 신문, 도서, 잡지, 화장품, 생활용품, 식재료, 여행상품, 교환권, 유료 콘텐츠, 음악, 영화 이런 순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테마에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판매를 할 대상으로 삼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이용기기는 주로 뭘 쓰는가? 단연코 스마트폰이 67, 86%로 1위고 데스크탑 컴퓨터는 79%에서 63%로 하향하는 추세고요. 노트북은 18%, 17%, 20% 미만에서 근소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량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스마트 패드가 2.5에서 2.8%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디지털 경제에서 여성의 파워가 증대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뭐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기혼자들에게 있어서는 의사결정권이 여자에게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여성의 파워가 증대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사회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밀접하게 미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남성이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논하고자 하고 어느 쪽을 올리거나 어느 쪽을 내리거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현상에서 남성들의 역할은 구매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남성들의 역할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자, 아까 데이터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높냐 그랬을 때 남성이 50%, 여성이 57%, 남성이 증가해서 54.8%일 때 여성이 60.1%였어요. 그리고 이 추세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에 일관되게 여성들의 소비 그 성향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이 여기에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비교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체감적으로 봤을 때도 여성들의 구매 결정력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역시장의 형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reverse market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 reverse의 반대가 이제 정이죠, 정. 역이 아니라 정. 정으로 갈 때는 기업이 소비자들한테 어떤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역시장은 뭡니까? 소비자가 역으로 기업에게 어떤 시장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공급자가 주도하는 기존의 개념에 반대되는 시장을 바로 역시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이 공급자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고객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자를 보다 쉽게 찾거나 자기들이 오히려 그걸 형성하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역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소셜 커머스가 있잖아요. 소셜 커머스. 자,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행위에 있어서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미디어를 연계하여 소비자 인맥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소셜 커머스. 이것이 바로 역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슈머가 등장합니다. 프로슈머가 뭡니까? 프로듀서 플러스 컨슈머. 자, 그래서 만들면서 소비하는 프로슈머라는 합성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스스로가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가 된다는 개념인데 이것은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이미 이해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뉴웨이브 설명드리면서 엘빈 토플러 언급을 잠깐 드렸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향점도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인터넷 마케팅을 공부해보고자 함인데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우리 시대의 흐름의 동향을 읽으면서 동시에 여기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학습과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공급자가 제공해주는 CD들 중에서 자신의 욕구와 가장 가까운 하나를 선택했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곡을 조합해서 하나의 앨범을 만든다.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자, 최근에 유튜브는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인기 유튜버를 중심으로 파트너 제도를 개인 사용자에게 확대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파트너 유튜버,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뭔가 이게 사업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을 전문적인 어떤 컨텐츠 생산 업체가 아닌 개인들로 그 문호를 넓혔다. 이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소비자들의 역량이 그만큼 올라갔다. 그래서 소비자가 곧 생산자가 되는 시장이 바로 유튜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공동업자가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는 두 번째 가치의 공동창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객의 발전과 변화를 봤을 때 1970년대에는 예정된 구매자 집단을 설득하는 방식이었고요. 80년에서 90년대에는 개별 구매자와 거래를 하는 시기였고 1990년대에서부터는 개별 고객과 평생 유대를 가져가는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런 개념이 많이 등장을 했고 2000년대 이후는 가치의 공동 창조자로서의 고객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객의 역할은 그 전까지는 예정된 소비자만의 지위가 허락됐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사업의 가치를 공동으로 창조한다. 이 말은 제작자로서도 조언자가 됐든 아니면 유튜브처럼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진정한 사업자의 반열에 들었든 간에 어찌됐든 소비자의 지위와 위상이 훨씬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자의 사고는 그 이전에는 고객은 평균 통계치이다, 개별 통계치이다, 사람이고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개인이면서 사회구조의 일부이다. 우리 기업 활동의 일부이다. 라는 사고를 가지게 됐다는 말이고요.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에는 예전에는 전통적인 시장 조사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콜센터의 정보 수집에 의존하다가 고객의 이해에 기초하여 설계하는 단계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고객과 공동의 가치 창조의 단계로 접어드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도 70년대에는 일방적인 의사 전달에서 80년대에 쌍방향 의사소통을 시작하면서 90년대에는 관계 마케팅을 했다면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대화, 단순한 관계 마케팅을 떠나서 보다 이제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자,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소비자와 고객의 발전과 변화의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환경에서 어떻게 인터넷 마케팅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